이 책 안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고통과 상처가 드러나기 전 단계가 있어요. 저게 나한테 큰 고통이 된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는데 그 고통이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매뉴얼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통의 어떤 전조, 자기가 당하는 어떤 피해의 전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폭력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네네네. 근데 잔디 작가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는 분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요. 네. 나도 그랬다. 네. 김잔디 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 회사, 이런 공동체 이런 데서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왜 그런 느낌이 오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의미 있는 진짜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읽은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체험하고 그거를 글로 옮기는 사람은 그런 네.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말이다.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상황이 닥치기 전서부터 닥친 후에 치유까지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담아낸. 당사자의 말하기라는 게 정말 엄청난 그 울림과 네. 가치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직업상 이런 거를 이제 기사로 쓰고 하면 항상 느껴지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게 너무나 두렵구나,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알기 때문에 더 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예 모른 채로 잊고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저항력 같은 게. 이런 피해자의 고통스러울 거야라는 걸 알면서도 더 얘기는 하지 마. 더 알고 싶진 않아. 오히려 직면하고 좀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본인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한다는 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치유 과정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막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무감한 인간에서 이제 치유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남의 고통도 보이는. 그럼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게 촉수가 밝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대면했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맞닥뜨려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면했다면 치유를 과정을 거치더라도 또는 항상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 받는 그 사람, 그 상태. 사람이 질적으로 바뀐다 또는 질이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는 온몸으로 그것과 부닥쳤을 때 거기서 뚫고 나오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슬프거나 힘든 거는 외면하려고 맞아요. 네. 하고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좋은 거는 막 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의외로 그 슬픔 속에서 희망들이나 앞으로의 방향들은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밝은 곳에서는 방향을 잘 못 잡습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네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둠 속에서는요. 그 어둠 속에 5분만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나가야 살 수 있고 어디로 나가야 좋은지를 30초, 40초가 지난 내 눈에는 이제 사물의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네.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슬프다고 외면하는 순간 길 하나를 잊게 되는 삶의 60, 70%는 불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사느냐? 그 30%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경우에 사람들이 막연히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 그런 그럼요. 느낌이 또 있어서. 김지은 선생님의 이야기는 네. 이렇게 가슴을 조금 쥐어짜는 네. 느낌들 많이 받으실 거고 김단지 작가님의 글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제가 더 좋았던 거는 극복의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과정들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이건 또 다른 김지은 선생님의 극복이나 고통의 과정과 김잔디 선생님의 극복과 고통의 과정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어떤 상처를 보듬고 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 서로가 다른 게.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 것이다. 이런 네.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메시지가 진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 남은 인생이 네. 정말로 힘들어 마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음.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책을 내신 그 고통의 과정들을 담는 시간이 이분에게는 되게 깊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터널을 건넌 사람하고요. 맞아요. 깊이가 터널을 건너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큰 것과 싸움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잔디 작가님이 큰 것에게 먼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상대로 싸우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치유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좌절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자책감이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네. 하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나락에 계속 주저앉게 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폭력 생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싸운다, 자기 잘못에서 벗어났다, 자책감에서 벗어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잃어버린 자존감, 또 두 번째 자기가 자책감 속에서 찾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책이라는 수단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쓰는 일을 하지만 이게 기사로 안 남기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말 너무 좋은 매개체?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